요즘은 국내 정치 하나만으로도 모든 이슈를 덮을 만큼 이 국내 정치 이슈가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거의 이 국내 정치에 필적할 만큼 엄청나게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이슈가 있어요. 바로 미국의 관세 정책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관세 정책 중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내건 가장 강력한 슬로건은 바로 아메리칸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였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원인은 이제 다양하게 제시가 되는데 불법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치안 악화나 그로 인한 일자리 침해, 그리고 마로 시작하는 양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PC주의로 인한 내부 갈등, 세계 경찰 역할 유지 비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 그리고 모든 기반 위에 깔린 심각한 무역 적자 문제. 트럼프의 시각에서는 무역 적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이었습니다. 이 적자가 미국의 산업을 종먹고 일자리를 빼앗고 결국에는 미국의 패권까지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트럼프는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결단을 내립니다. 관세를 무기로 내세우자. 원래 관세란 건 일종의 거래세 같은 개념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물건이 자유롭게 오가게 하려면 관세는 낮을수록 좋다는 것이 그동안 기존의 상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망고를 재배하지 않지만 망고는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재배하면은 우리나라는 그걸 그냥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간의 분업이자 자유무역의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외국 물건이 너무 싸게 들어와서 우리 공장이 문을 닫고 있다면 그 수입품에 관세를 물려서 가격 경쟁을 없애자. 그러면 공장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말 트럼프 같은 생각인데 그렇게 협상의 칼날로서의 관세가 꺼내졌습니다. 2018년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첫 타겟은 약 340억 달러 규모였지만 그 금액은 점점 늘어서 5,500억 달러 이상까지 나중에는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미국의 농산물, 자동차 등의 보복 관세를 부과를 해가면서 맞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미국 양국 간의 보복의 악순환은 글로벌 경제에서도 영향을 미쳐요. 미국의 소비자 가격이 상승이 됐고 중국의 수출이 둔화가 됐고 세계 금융시장은 불안정이 됐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는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2024년 대선 운동을 하면서 마가, 즉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트럼프 2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보다 관세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가며 관세를 통한 패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지자들한테 호소를 하였죠. 트럼프는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에게만 관세를 매긴 것은 아닙니다. 최고 우방국에도 관세를 매겼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에 20에서 32%의 관세를 부과를 하였고 그 외 국가들에게는 심지어 더 심한 관세를 매기기도 했어요. 중국은 처음 30%를 시작으로 보복 관세를 하겠다는 중국에 대해서 현재 145%까지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두 국가의 자존심 걸린 관세 전쟁의 흐름을 보면은 골이 참 아픈데 제가 지금 띄워드린 이 표를 보면 미국에서 2월 4일 기존 관세 25%에 추가로 10% 올린 것을 시작으로 중국과 계속 맞불 관세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트럼프의 지지층들을 공략을 해서 농산물 같은 이런 품목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매기다가 이제는 중국도 미국처럼 모든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미국이 중국에게 매긴 관세는 145%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게는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를 하였고 이것 이외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FTA로 인해 관세가 없었다가 4월 5일부로 10%의 기본 관세가 생기고 4월 9일부로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90일간 유예가 되어서 기본 관세 10%만 있고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기존과 똑같이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게 된 결과 어떻게 됐냐? 일단은 북미 무역 협정인 나프타가 USMCA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어차피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한 그 무역 협정인 거는 맞지만
조금 더 미국 주도의 무역시장으로 변경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FTA도 지금 재협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현재 모든 주도권을 쥐고 세계가 거기에 맞춰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한국 역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정말 비상이었다가 이걸 또 유예한다고 하니까 한숨을 돌리면서 90일간에 그럼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나? 지금 모든 트럼프의 말과 행동대로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트럼프가 봤다는 사실을 보면은 정말 엄청난 인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전략은 성공을 했을까요? 현재까지 제조업이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세의 증가는 다행히도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당연히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죠.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성과는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는 역시 미국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실제로 나스닥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90일 동안 유예를 받은 다른 국가들은 트럼프와 이 기간 동안 어떻게든 협상을 하기 위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버티면 중국이 이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카드가 적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중국은 가지고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엄청난 인구가 있으니까 내수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땅이 넓으니까 희귀 광물 자원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중화 사상으로 인해서 중국의 애국심은 또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슈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시진핑은 정치적으로 손해볼 게 크게 없어요. 물론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시진핑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깎아먹는 건 있겠지만 미국에 대항해서 이렇게 싸운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중국인들은 또 뭉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트럼프 1기를 거치면서 이 시진핑이 대미 의존도를 정말 낮춰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이 타격이 조금 덜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임기가 4년일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입지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임기가 4년이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점점 입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도 오르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 와중에 2026년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중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현재 경기가 안 좋아도 그때쯤 되면은 다시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무리하게 협상을 하지 말자. 이런 태도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버텨볼 만하다는 거죠. 과거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군사 지원을 통해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사는 그런 질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우리가 주는 만큼 뭔가를 얻어야 된다라는 협상적 마인드로 모든 것을 거래로 만들었어요. 관세는 그 협상에서 가장 무서운 카드였습니다. 그게 다른 국가한테도 무서운 카드고 미국 본인한테도 굉장히 무서운 카드죠. 하지만 이는 어찌됐던 이런 양날의 검인 이 관세는 현재 90일간 유예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찌됐던 간에 이 강력하다고 일컬어지는 트럼프도 어느 정도는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예 카드도 언제까지나 몇 번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많아봐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분명히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할 겁니다.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길이 관세와 강압의 길인지 아니면 협력과 신뢰의 길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